자, 볼만한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657번 같은 거는 위치 관계를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비율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사면체 얘기를 나올 때마다 계속 하지만 삼각형이 되게 이쁘게 정삼각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BCD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G1하고 G2가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밑면하고. 일단 그건 알겠니? G1, G2가 밑면하고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건 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위에 떠 있는 애를 이렇게 그대로 내리면 도대체 어디 있냐를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그대로 이쁘게 떨어지고 이거에 대한 새로운 중선, 그쵸? 이 안에서 다시 2대1, 2대1로 쪼개지는 거 아닌가? 아, 그림이 너무 작나? 그지? 쪼잔하게 말이야, 그지? 좀 크게 해야지. 다시 무게중심 찍고 요래요래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요 연장선 위에서 2대1이 다시 찍히는 상황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요렇게. 어때요? 응? G1, G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에 딱 찍혀. 여기는 2대1.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어? BD랑 몇 배냐를 찾고 싶은 거였죠? 그치? 그래서 비율만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칸이니까 여기 몇 칸? 6칸? 그죠?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6인 상황이죠? 2대 6. 따라서 3분의 1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그림에 대한 좀 공간도형에 관련된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660번 같은 문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문제를 딱 보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2배의 CA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다 왼쪽은 P로 이루어져 있죠. 시점이. 그래서 종점 마이너스 시점. 즉 2배의 PA 마이너스 2배의 PC 이렇게 고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이쪽으로 다 넘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5개 되네요. 5개. 그 다음에 PB도 5개. 그 다음에 PC도 5개. 이렇게 해서 0벡터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몇 대 몇 대 몇인 거야? 1대 1대 1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어떤 P가 있고 여기서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밑에 저번에 적으라고 해서 적어놨었나요? 그래서 A의 PA, B의 PC, PB, 그 다음에 C의 PC가 0벡터다. 요런 관계가 있다면 요 마주보는 삼각형의 비율이 A 대 B 대 C의 비율을 갖습니다. 라는 걸 좀 암기해서 풀어주자고 했거든요. 외워서 하세요. 그 밑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비율에 따라서 1대 2 대 3이다. 661번도 그거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얘가 몇 배가 되는 거야? 1대 1대 1이죠? 그럼 삼각형 넓이가 같을 때가 뭐죠? 바로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660번은 무게중심을 의미하는 거고요.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는 3분의 1이니까 20이 된다. 이렇게 알고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서 좀 해주세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취 문제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62번, 63번, 64번.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다 하면서 좀 했으니까요. 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 62번에 AP 벡터가 이 62번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AB 더하기 N의 AC다. 요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는 M이 0과 1 사이, 0과 1 사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평행사변형, 즉 둘이 1대 1일 때 평행사변형에 대하여 대각선 벡터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가 0이라면 여기가 이쪽으로, 하나가 0이라면 이쪽으로.
그래서 얘네들 숫자가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이니까 요 값들이 이 경계들을 기준으로 다 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라는 의미였거든요. 자, 맞아요? 잘 설명 들었습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m과 n이 범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갈 거고요. 여기도 갈 거고, 여기도 갈 거고, 여기도 갈 거겠지? 그지? 범위가 따로 없다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냐? 바로 어디입니까? 저기 699번으로 갑니다. 네, 좀 많이 가요. 네. 자, 699번으로 가요. 자, 4개의 점에 대하여 P가 A, B, C 위의 점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갑자기 평면 위의 점이다. 자, 우리가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실수배다 라고 했었죠. 한 직선 위에 있다. 이 벡터와 이 벡터 만들어가지고 실수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확장을 한 거야. 평면이래. 공간상에서 A, B, C가 있고 어떤 P라는 애가 벡터들을 만들어 줄 수 있대요. 이 평면 안에서. 얘 한번 생각해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니? 어떤 A를 시점으로 가는 벡터가 어떻게 존재를 할 거냐? AB랑 AC로 실수배들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벡터든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차원이잖아요, 나름. 얘 문제는 애초에 2차원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림 평면 위에 모든 벡터를 표현하는 거 아닐까? 어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평면이 있다는 뜻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P, A, B, C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AP, PA 뭐 상관없죠. 그래서 AP 벡터가 어떤 실수 M의 AB 벡터 더하기 N의 AC 벡터로 이런 관계를 이루어지면 평면이 됩니다. 라는 식이에요, 이게. 이 699번은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일단 제한 범위가 없을 때 모든 벡터,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벡터 두 개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걸 공간상으로 갖고 오면 이 말이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은 한 평면 위에서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야. 좀 잘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직선이면 하나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직선이면 하나 맞죠? 이게 아까 위에서 얘기하고 싶은 실수배 맞죠? 근데 거기에 평면이다. 그럼 하나가 더 추가된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는 것도 괜찮지. 말 나온 김에 699번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벡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죠? AP니까 둘이 그냥 뺄까요? 3 마 1 마이너스 A는 M의 AB 그냥 바로 만들면 되죠. 2 그 다음에 마 2 더하기 N의 AC 4 마 3 1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립하면 되겠죠. 3은 2M 플러스 4N입니다. 마 1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N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2M 플러스 N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치? MN 나오니까 대입해서 A 찾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평면을 구상하는 벡터들에 대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걸 확장했다고 보면 돼. 이것도 A, 뭐 B, P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시 말하면 AP 벡터는 A, B에 대한 실수배입니다. 뭐 T, K, M 뭐 아무런 상관없죠. 이거를 하나 더 늘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죠? 그래? 자, 알아두시고요. 표시 좀 해두고 나중에 공부할 때 한 번쯤 다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위치 벡터 얘기했고 이제 뭐 성분들은 열심히 연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인데 거의 어떻게? 그리고 또 뭐 굳이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678번 같은 문제는 자, 이 문제의 의도는 어떤 거냐면 그냥 P를 x, y로 두고 그냥 둘이 더해가지고 절대값이니까 루트 제곱 플러스 제곱 하세요. 그거에 대한 최소값을 찾으세요.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만 좀 적당히 하거나 원방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죠. 맞지?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x, y 두고 하면 돼. 근데 이걸 약간 기하학적으로 한번 보자고. 위치 벡터로.
몇 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일단 두 벡터의 덧셈이 나와 있으면요. 항상 2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2를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점 벡터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중점 벡터. 그러니까 이것도 벡터 바꿔도 되죠. 어차피 크기니까 PA 더하기 PB로 바꿔도 되거든. PA 더하기 PB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2배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곱하기 2니까 얘를 뭐 어떻게 생각해? 2배가 아니고 PM 벡터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PM 벡터의 곱하기 2에 대한 최소값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랑 같은 거야. 의미상으로.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림이 있을 때 여기가 한 칸, 여기가 두 칸, 한 칸. 이렇게 나와 있는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x-2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어떤 P라는 점이 이런 데 있다고. 근데 우리 어떻게 하자고? A랑 B의 중점, A랑 B의 중점을 찍어놓고 요 중점을 찍어놓고 이 중점 벡터와 P와의 거리가 가장 짧은 데가 어디냐? 이걸 찾는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하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 산술적으로만 뭐 물론 간단히 풀릴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더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PM 벡터가 제일 짧을 때 여기 딱 45도 평행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죠, 여기 그냥. 여기네. 이거 잘 안 보이지? 그치? 이거 외곽, 이거 뭐니, 이거? 아씨. 네. 자, 다시 어디라고? 여기라고. 그죠? 제일 짧은 데가 여긴 거 아니야? 여기. 이쁘게 딱 나와 있네요. 그쵸? 이 길이가 얼마냐? 이 길이 얼마냐? 뭐 2분의 루트인가요? 맞나? 2니까 2분의 루트 2 맞죠? 아니잖아.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똑같은 말이구나. 자, 하여튼 2분의 루트 2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몇 배? 2배. 2배까지. 그러니까 답이 얼마다? 루트 2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x, y로 두고 풀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둘이 더하게 나왔다. 그러면 2로 나눠가지고요. 중점 벡터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 접근법이 좀 있다. 괜찮다. 뭐 이런 거. 근데 무조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좌표 잡는 게 제일 더 빠르긴 해. 원래. 그래서 혹시나 조금 의미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좀 나오고 하면 해보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뭘 또 해볼까? 어떻게 뭐. 또 하나, 그래, 얘기할 만한 게, 방향이 같은 벡터 찾으라는 문제가 꽤 있었죠? 뭐, 방향이 같은데 크기가 몇이다. 뭐 이런 거요. 자, 우리가 처음에 벡터 배울 때요. AB 벡터에다가 자기 크기로 나눠버리면, 얘는 어떤 벡터라 했냐면, AB 벡터와 방향이 같으면서, 방향이 같고, 크기가 크기가 1인 벡터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크기로 나눠버리면 방향이 같아지면서 크기는 1로 바뀌는 거예요. 비율을 줄여버리는 거죠. 얘를 이렇게 해서 비례배분 나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칸으로 줄인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그냥 단위 벡터를 구해가지고 크기만큼 곱하기를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690 몇 번 같은 거야? 8번? 698번 같은 문제 봤을 때 AB 벡터와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6이다. 그럼 일단 AB 벡터를 만들어요. 방향 반대로 했으니까 나중에 바꾸지 마시고 그냥 BA 벡터 만들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원래 B에서 A 빼야 되는데 A에서 B 빼버리면 되지. 즉 마1, 2, 2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돼. 이게 BA 벡터. 맞죠? A에서 B 뺀 거. 그럼 이게 방향 반대인 벡터잖아. 그럼 여기다 뭐 한다고?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4. 뭐야 몇이야? 3이네 그냥? 그럼 3으로 나눠버려.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 나누기 한다고 이렇게. 크기로. B의 벡터를. 이 B의 벡터를. 그쵸? 이렇게 나눠버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크기가 1로 바뀌었죠? 방향은 똑같고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그냥? 곱하기 6 하면 돼. 크기를 6으로 늘리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또 있죠? 어디냐면 703번.
응? 703번도 지금 비슷한 문제야. PQ 벡터는 AB와 평행한 단위 벡터이다. 아, 그래? 그럼 PQ 벡터를 찾는 거고 AB 벡터와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벡터를 만든 다음에 크기로 나눠버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AB 벡터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B 벡터는 2, 마 2, 마 1이네. 그쵸? 그래서 크기로 나눠버리면 이것도 3이네? 그러면 얘는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단위 벡터를 만들어버리면. 응? 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제곱 루트니까. 그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다고? 평행하다. 그러니까 얘에 대하여 실수배가 만들어진다. 아, 단위 벡터다. 그랬구나.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1,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런데 이제 평행하다는 말은요. 어차피 실수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방향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 이쪽 방향으로. 그치? 그걸 좀 봐봐. 평행하다 그랬지 얘가 무조건 방향이 같습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이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부호가 바뀐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x, y, z 곱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야. 이거나 또는 얘 이렇게 해서 x, y, z를 찾아서 양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문제랑 조금 달라. 이건 방향이 같다고 했으니까 양수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이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단위 벡터를 만든 상황에서 음수가 들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 크기로 나눠주면 단위 벡터가 된다. 이거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라고요. 알겠나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글쎄 얘기해 줄 거는 웬만하면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연산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수업 시간에 한 것들은 영상 한번 다시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엄청 헷갈렸던 거 있을까요? 질문해도 되는데 얘들아. 응? 그래 기아 포기하지 말고. 응? 기아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 아닌가? 쉽나? 어렵던데. 기아 어려운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한가? 그래요. 알겠어요.